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도 여셨지만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방안 이거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고 또 의원님은 어떤 차원에서 이거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건가요? 정부는 이게 이제 소비자 편익 문제, 네. 민생대책회에서 나왔는데 그날 대통령 참석 못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민생대책회에서 국무조정 실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네. 이 온라인 배송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왔다가 네. 많은 부분들과 여론들이 네. 안 좋아져서 네. 사실 보류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발 더 나아가고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특정 지역에서 의무 휴업과 관련돼서 조례로 네. 허용하는 문제들이 좀 됐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무 휴업과 관련된 시작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제정이 될 때는 네. 이것도 법률로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냐 아니냐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네. 사실 안진걸 소장님도 잘 아시면 대법원에서 판결도 났습니다. 정당성이 네. 부여가 됐습니다. 네. 이건 위법적인 요소가 아니다. 의무휴업 자체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네. 헌법기관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걸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죠. 사실 법률적을 떠나서 네. 의무휴업에 관련된 부분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조금 하고 네. 소비자 편익성이라는 걸 해서 강조해서 네. 일방적으로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걸 하겠다 아니면 완전히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처럼 추진만. 네. 그렇게 나왔는데 네.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추진하겠다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죠. 네. 사실은. 그리고 제일 문제는 여기에 문제는 네. 정서적인 문제가 네. 당사자들하고의 예. 의견을 예. 일방적으로 청취만 할 수밖에 없다. 마트 협회, 예. 대형 마트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지만 예. 현장의 중소상공인들의 중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또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 자체가 예. 정말 수렴이 안 됐다. 제대로 수렴이 되거나 이게 통계치와 그다음에 공청회와 예.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부족했던 부분이죠. 사실은 이건 또 자칫하면은 아무리 행정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네. 받더라도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외되고 예.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대책이 있느냐? 지금 현재 뭐 큰 대책도 내놓지도 않은 거거든요. 네. 그거는 특정한 네. 기업의 네, 입장에 서서 기업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예.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쪽의 이득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네. 어떻게 표현할 여당이. 것이냐. 네. 그리고 소비자 편익성으로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저는 반대다. 그동안 그리고 제가 예. 수십 년 동안 예. 대형마트 골목상권을 보호하자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반대를 하는 게 당연한 예. 거죠. 예. 네, 최승조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백분 토론 같아 막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지로 몰아가는 분들이 예. 다수니까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얼마나 의원님 같은 예. 그런 이게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예, 예.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인데 예. 아까 최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소송까지 다 갔습니다. 네. 다 가서 일부 소비자들이 좀 생활성의 불편을 호소할 수는 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둘이 맞벌이하고 애 키우려 정신 없어서 정말 일요일 날 네. 그날밖에 정말 여유가 안 되는데 네. 그때 꼭 의무협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친한 네. 분들 중에. 네. 그럼 네. 제가 아니 토요일 날 오후에 가세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두 분 중에 한 분이 잠깐 가도 되잖아요. 일요일 날 아니면 전통시장 조금만 늘 대형마트를 차로 갖고 잔뜩 사갖고 대형 냉장고에 잔뜩 1+1, 2+ 넣어놓고 나중에 유통기한 다 지나 있고 실제 가정경제에도 말로는 소비자 편익이잖아요. 그러나 대형마트를 잘 분석해보면 가정경제에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 못 가고 빨리 대형마트에 예. 더 싼 게 있는 거 알고 많이 사야 되는 경우 가는데 그러면 냉장고에다 잔뜩 넣어놓고 나중에 보면 다 한두 달 지나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병 또 내고 맞아요. 환경 파괴하고
그리고 재래시장은요, 걸어갑니다. 그럼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동네 풍경도 다시 한번 여유있게 보고,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물론 대형으로 못 사지. 물론 이제 자동차로 와서 좀 주차장에서 할 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아, 우리 동네 이런 가게 돼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보면 친절에 목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정통시장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일부는 대형마트가 싸지만, 네. 뭐 우리가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도 항상 뭐 차례상 네. 조사해 보면 농수산물이나 이런 건 재래시장 훨씬 싸다고 나옵니다. 네. 공산품이 대형마트가 더 싼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지만 예.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 요새 딸기가 되게 비싸요. 네. 대형마트에. 근데 제가 재래시장 갔거든요. 싸. 맞습니다. 딸기는 재래시장 가서 사십시오.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 밥값도 거예요. 안 됩니다. 예, 딸기가 예, 전통시장 딸기 거기 가서 사잡수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러면 동네가 매우 활성화되고요. 예, 예. 정말 이 편익이 예. 얼마나 더 우선하냐면요.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예. 자, 지역경제 활성화돼서 그 사람 돈을 벌잖아요. 동네도 돈을 쓰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예. 어린이들 위한 행사가 있으면 기부도 조금씩 하고요. 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훨씬 그 지역이 평온해집니다. 동네 상공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데는요, 치안도 잘 됩니다. 우리가 취재 편의점이잖아요. 맞아요. 편의점의 일부 기능에 치안 기능이 있다고 편의점협회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편의점주나 편의점 알바들은 우리가 치안까지 해야 되냐고 이렇게 비판했지만 네. 네. 그냥 불이 환하게 밤에 켜져 있는 그럼요. 동네와 동네 상인들이 장사를 열심히 네. 하는 데하고요. 다 깜깜한데. 대형마트가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해가지고 다 문 닫아 있어요. 막 임대 문이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나갈 너무 때도요 많아. 썰렁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아니, 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종로 지나가는데 큰 건물들이 종각 근처에 전부 임대 나와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면 미국에서도 이게 논쟁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유명한 버니 샌더스도 벌링턴시 시장할 때 대형마트를 막아가지고 유명해졌거든요. 네. 올마트가 상륙한 데 보면 다 동네 경제가 깨지고 그 중소상공인들이 냈던 세금이나 기부금이 없어지니까 네. 지역으로 황폐화됐다라는 보고서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책도 예, 있어요. 예. 대형마트와 지역 경제라는 제가 한참 읽었는데 그래서 종합하면 일부 소비자들 특히 맞벌이 육아 부부들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토요일이나 월요일로 하는 방법이 일부 있고 예. 그때도 도저히 안 되면 네. 이제 동네 시장에 잠시 마실 나가시는 방법도 네. 있고 예. 예전엔 전통시장이 주차도 안 됐고 뭐 카드도 안 됐고 이런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인데 네. 지금 가보면 주차 대부분 되고 카드도 잘 되고 네. 저렴하고 또 위생적이고 네. 또 사람의 정 넘치고 그래서 소비자분들의 일부 불만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 헌법 123조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조항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네. 대형마트 의무협을 폐지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논란이 있으면 네. 계속 좀 대화해갖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네. 개선하면서 가면 되지. 네. 너무 느닷없어요. 갑자기 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그 부채 때문에도 시달리고 계시는데 네.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1박 2일 토론을 하더라도 저 얼마든지 예. 말씀드릴 생각이 있는데요. 예. 뭐 경험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논리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네. 한쪽 면만을 되게 부각시키는 부분이요. 그 이면에는 네. 결론적으로 기업의 사기업의 예. 약탈적 자본에 의한 예. 이득을 추구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특히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인들이 말하면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갑니다. 예. 사실은 예. 가시는 분들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예. 특정한 편의성, 예. 대형마트가 어떤 소비의 패턴에서 좀 편의성이 생기고 발전하는 면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네. 대량 물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관련된 부분,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여전히 그 골목 상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접해야 될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발전을 시켜서 전혀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측면이 긍정적인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것은 부각을 안 시키고 네. 대형마트의 매출과 대형마트의 편의성을 강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네. 왜곡시키고 네. 은폐시키고 네. 엄폐시키고 네.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그늘지고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쓰레기 넘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면은 예.
나중에 건물만 남고 예. 나머지에 숨겨진 사람들, 그다음에 그 많은 찾아갔던 서민들, 소비자들은 예. 사실은 어디로 가나요? 예.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대형마트에서 창고형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대형마트보다는 온라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사시는 그렇죠. 분들이요. 우리 대부분의 예. 우리 현재 대부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예. 그 현실을 그냥 애써서 예.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발전적인 측면에서 예. 유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간에 조화를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네. 전통시장, 골목상권 네. 아니다. 예.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맨 처음에 대형마트 상생이라는 이름에 거짓된 상생이라는 말에 의무협을 만들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네. 콩나물, 두부 예. 이런 것까지 파는 대형마트가 예. 골목상권 저기 대도시 4대문 안에까지 들어와서 영업하는 나라는 예. 360일 영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러면서 편의성은 다 봤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부 뭐 콩나물까지도 본인들의 제조에 관련된 부분은 자기네들 책임지지 않고 예. 그냥 뭐 유통구조나 네. 그 하청구조에서 이루어지도 아까 딸기 얘기하셨는데 예. 딸기도 본인들은 그냥 창고만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납품한 사람들한테 예. 납품단가 후려쳐서 예. 앞에다 진열하고 예. 이런 문제만 발생시키는 아주 나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 행정이나 현장을 예. 모르는 사람들은 예. 몰랐죠. 예. 그리고 지표만 나옵니다. 우리나라 유통이 발전시킨다. 뭐 매출이 오른다. 1인 가구들이 많이 간다. 1인 가구들이 막상 가서 네. 당장에 하루에 이득이 얻어지는 모르지만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동네 휴장 아저씨가 장사가 안 돼서 무너져서 네. 미용실 갈 돈도 없고 동네가 껌껌해지고 네. 내 아기가 어디 혼자 다니기가 힘들어지고 이 부작용은요 수십조 수천조의 그렇죠. 문제적으로 발생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갈등이 예.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치가 좀 그 상생,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 있고 네. 좀 부자 있으면 서로 돕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지금은 다 학교급식이지만 옛날에는 뭐 도시락 반찬 네. 뭐 나눠 막 먹었죠. 그 나눠 먹고 막 그렇게 컸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 같이 공동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정말 황당한 게 이 대형마트 의무위협을 도입한 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휴대폰 담통법도 네. 폐지를 발표했는데 느닷없이 물론 이제 보조금 더 주면 좋지만 보조금을 더 주면 더 줄수록 휴대폰 요금은 안 떨어지거든요. 보조금을 엄청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도입한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보수 정부에서도 당시도 반대 목소리 있었지만 char한 토론 끝에 보수 정부 내에서도 네. 또 국민의힘 당의 전신들인 네. 뭐 새누리당이나 이 당시 그 네, 예. 보수 한나라당? 당 예, 예. 그래서도 치열하게 토론해서 뭐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바람도 있었고요. 네. 그래 대형마트 의무협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달에 2번만 일요일 날 쉬어서 네. 그때 매출이 물론 이제 아까 우리 댓글에 보면 야 일요일 날도 안 간다는 분도 있지만 물론 안 가는 분도 있어요. 네. 말했잖아요. 아까 제가 토요일이나 월요일 날 선택해서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 나 오늘 꼭 사야 되는데 네. 재래시장 한번 가보자 하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네. 매출이 대략 10에서 20% 정도는 증대되는 거로 나옵니다. 네. 전혀 효과가 없다고 정경련 우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당장 이야기를 동네 여러분 혹시 동네 가서 일요일 날 심지어 편의점에도 가보고요. 그다음에 정통시장이다 아니면 슈퍼 가서 일요일 날 의무협 때 한 달에 2번 하잖아요. 좀 매출 늘어나요? 물어보면 아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조금은 늘어납니다. 네. 다 봐십니다. 저는 진짜 물어보거든요. 예, 항상 예, 일요일 날 예. 가가지고 아유 활동 가니까.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일요일 날은 저 오늘 마트 쉬는 날이던데 조금 늘어나나요? 이렇게 살짝 모른 척하고 그러면 그분이 무덤덤하게 그래도 조금 낫죠. 예. 안 선생님 다 알아볼 것 같은데. 아니, 유명한 알아보는 분도 있지만 몰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의 길로 네. 보장을 해주는 거고 네. 한 달에 딱 2번만 그래도 우리가 재래시장에게 예. 좀 더 숨통을 틔워주자. 예. 이 정도 우리 사회가 예. 합의를 본 겁니다. 그쵸. 나름대로 타협한 거죠. 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인위적으로 경쟁력을요 계속 하락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 네. 저는 역대 정권 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다 저는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왜곡을 시키고 네. 그냥 사탕 하나 올려주는 식으로 네.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그들의 경쟁력을
최소한 유지시켜 주는 거였는데 네. 뭐 관련된 뭐 의무협도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그 일요일 날 네.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요일 날 대형마트가 좀 쉬면은 그나마 사실 본인들 그냥 마치 인디안들이요. 땅 뺏긴 거다 다름없는데 그나마라도 요때만큼 약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부분인데 네. 근데 그때 와서 장사가 좀 그나마라도 손님이 좀 옵니다. 물론 어떤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형마트에 안 가면은 전통시장 우리는 안 갈래. 우리는 대형마트 족이야.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손님의 10분의 1이라도 와도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네. 정말로 소중한 거 이 사람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외면한다면은 그럼 대한민국은 과연 건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네. 사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합의된 사회가 일방적인 부분이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대형마트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도심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각종 금리 금융 혜택 다 받고 들어가죠. 예. 대기업들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들 다 받았죠. 아까 단톡법 얘기했지만 애초에 정부에서 통신사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피해가 네. 소비자들한테 이득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만 더 부자를 만들어주고 소비자들- 대기업만 더 큰 기업을 소비자들 만들어주고. 이득은 안 돌아왔죠. 맞아요. 안 돌아왔죠. 네. 우리 맨날 비싼 기본요금 쓰고 있고 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외국 들어오면 억울하기도 하고 네. 자동차는 왜 우리만 이렇게 비싸게 사야 비싸게만 사야 되는 되냐. 거지. 생산국인데 이런 얘기가 그것이 네. 왜곡되어 있는 거죠. 동네 상권과 같이 갔을 때 일어나는 활성화가 네. 정말로 그리고 하다못해 슬리퍼 신고 네. 아니 뭐 그거 선생님. 슬리퍼. 슬리퍼. 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난닝구 입고. 아니, 동네 털렛 나가 시장에서 네. 가벼운 마음으로 아저씨 그렇게 조그만 딸기 네. 3,000원어치라도 사갖고 왔는데 대형마트 가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맞아요. 거의 괜히 뭐 1+1이라 그래갖고 이게 샀는데 막상 오니까 네. 1+1이 네. 그냥 하나 사는 것보다 더 비싼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창고에 싸놨다가 네. 집에 싸놨다가 나중에 버리는 일이게 쓰레기 봉투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맞아요. 이게 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네. 위한 상생입니까? 그래서 외국 사례를 우리는 보면요. 네. 외국은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네. 백화점만의 특색이 따르죠. 백화점은 공산품 위주로 그런 거 위주로 팔고 네. 편집샵 위주로 또 네. 발전하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여행 많이 가는데 왜 네. 거기서는 선망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네. 정부의 시책들 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펼치는 기울어진 운동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중국에서 3년 살다 왔잖아요. 예. 중국 사람들은 남성들이 대체로 시장을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재래시장을 가요. 근데 동네 근처에 전부 재래시장이 있어요. 네. 아주 작은. 그래서 가면 그 시장에서 오늘 먹을 것만 딱 사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만 그런 대형마트를 다녀요. 근데 대형마트에도 우리는 온갖 거 다 팔잖아요. 네. 뭐 공산품부터 막 1층부터 3층까지 막 다 파는데 식료품, 신선식품 요렇게만 딱 팔아요. 네. 공산품은 또 딴 데 가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마트는 엄청 멀리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순이라고 해서 되게 먼 지역에 북경에서도 멀리 가야 있는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뭐 시진핑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것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처럼 막 싸놓고 다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는 게 또 일이고 되게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계획전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균형적으로 발전해서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하나의 결과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최승준 말씀 들으니까 야성이 여전히 야성이 살아 계시고. 아니, 여당 국회의원인데 약탈적 자본 아니 원래 가장 급진적인 표현. 원래 사실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네. 저는 정말로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정말 치열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대 될 거란 전망이 많았잖아요. MB 네. 정부를 심판해서. 네.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현수막을 전국에 걸었거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앞에는 붉은 현수막으로 색깔도 붉은색 바꿨어요. 네. 당시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 네. 그러니까 보수가 그동안 안 했던 네. 파격적인 구호인데 그게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경제민주화 말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걸 쉽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뭐냐? 네. 헌법에 있는 거 뭐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 뭐 지역경제 성장 네. 이렇게 되는 어렵잖아요. 네. 아, 돈이 돌아. 기업이나 부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네. 큰 마트만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서민들한테도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한테는 심지어 빈민층에도 청년에도 돈이 들어오는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수 정부라는 게 무조건 모든 거 다 시장에 맡기지 않습니다. 네. 다른 나라도 보면요. 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루즈벨트는 얼마나 많이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분명히 타협하고 상생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형마트 의무 관련해서 하나 또 이야기하면 네. 일단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한 달에 일요일 날 2번 쉬는 게 맞아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입장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택배 코로나 시대 택배 시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과로사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다 좋은데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택배 기사에 막 왜? 데모도 하고 청원도 내고 민원도 내니까 지금 과로사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것도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네. 맞아. 택배 노동자들이나 택배 사람들이 뭐 과단 요구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러신다 하더라도 일단 노동시간은 밤 11시에서 막 새벽 3시 이때까지 택배 물건 나르고 있는 건 집에 가다가 저는 술 먹고 들어가다 그분들 보면 내가 미안해가지고 근데 네. 막 헐떡 이거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어쨌을까 저분들이 저러다 쓰러지면 근데 요즘에는 쿠팡 말고는 안 보이잖아요. 네.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야 모두가 최소한 우리 사회 발전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대형마트 문제든 휴대폰 요금 인하든 네. 또는 노동자들 과로사 문제든 그런 걸 뒤로 하는 것은 네. 건강한 모습,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네. 최승재 의원님을 좀 배워라 이렇게